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히팅 라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출 성형기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온도보드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온도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두 가지 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두 가지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큰 차이는 뭐냐면은 출력이 SSR용이냐 아니면 전자접촉기 릴레이용이냐,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SSR용이 따로 있고 릴레이용이 따로 있어요. 컨트롤러는 또 내부 조작에 의해서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개가 온도 컨트롤러가 만약에 예를 들어 SSR용의 컨트롤러인데 전자접촉기를 쓴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SSR용이에요. 지금 한영넉스에서 나온 DX4라는 것을 써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릴레이 출력이 아니라 SSR 출력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 마그네트를 동작을 시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SSR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PID 제어 방식이라 그래서 비례, 미분, 적분 뭐 그래서 좀 정밀하게 제어를 해요. 출력을 줄 때는 처음에 전기를 넣어서 인가를 시켜서 히터에다 전기를 넣어서 뭘 동작을 시킬 때는 온오프 방식으로 어느 순간까지 열을 거의 끝까지 올리는데, 그 설정되는 온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면서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세밀하게 출력이 나가요. 세밀하게 출력이 나가는데 SSR용을 마그네틱용으로 쓰게 되면 얘가 계속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처음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온도가 한번 올라간 다음에는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는 시스템의 온도 컨트롤 써야 돼요. 그런데 마그네트용이야. 이건 제가 마그네트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어요. 메인 출력 그러면서 CHL, 그래서 이게 릴레이 출력이죠. 릴레이 출력 갖고 릴레이 전자 접촉기에 쓰면은 당연히 괜찮겠죠. 그러나 얘를 가지고 이렇게 SSR을 써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진 않아요.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터도 제가 하나를 대충 연결을 해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도도 잠깐 보고 결선도를 연결하는 방법도 살짝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점이 뭔가 그걸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X4라는 이걸 쓰면 안 되죠. 이거 먼저 릴레이로 동작되는 오토닉스에서 나온 TG4ST라는 온도 컨트롤러를 가지고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릴레이 출력이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원은 10번과 11번이에요. 10번과 11번이고 이제 출력이 릴레이로 출력이 나와요. 릴레이로 출력이 나온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살짝 드리면 이 속에 내부 릴레이가 들었어요. 릴레이가 하나 들어서 릴레이가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잘 안 보이구나. 릴레이가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알람을 두 개의 접점으로 동작을 시켜주느냐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좀 부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면 이렇게 그냥 모델명이 나와 있지만 실제는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14R, 그러니까 14R이라고 해서 R이라는, 제일 마지막에 R이라는 것이 릴레이 출력이라는 거예요. 릴레이 출력은 전자접촉기에 출력을 내보내서 동작을 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단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10번과 11번이 전원이다. 또 선을 찾긴 찾아야 될 텐데 일단 대충 10번과 11번, 제가 전원은 이쪽에 따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할게요.
자, 사실은 또 온도 우리가 이게 이제 서머카플이라 그러죠. 열전대가 K타입인데 어디다 제가 원래 노즐에다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히터 밑에다가 바로 열전대를 넣기 때문에 히터의 온도가 잘 맞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연결하는 건 되게 쉬워요. 전원 일단 연결하겠죠. 뭐 9번 10번 9번 10번 연결을 할 때 10번에 있는 것이 지금 보시면 자, 또 그림을 살짝 그려야 되나? 그림을 그리지 말고 여기 보시면 10번과 11번이 전원이에요. 그런데 릴레이 접점으로 출력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번과 10번과 11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끌어다가 릴레이 C접점에 붙여 놓을 거예요. C접점에 13번에 붙여 놓는다는 거죠. 13번에 붙여 있다가 L로 설정되는 온도가 되면 여기서 이제 아웃으로 출력이 나오면서 14번 L로 C접점에 있던 것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번, 11번과 컴 단자를 연결을 하는 거죠. 제가 연결을 살짝 해놨는데 이렇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1번에 있는 전기가 C로 들어왔죠. C로 들어와서 L로 나갈 거예요. 그럼 검정색은 따로 여기 전자 접촉기에 뭐 여기 써 있죠. 코일 A1과 A2 이쪽에 아무데나 연결을 해 놓으면 돼요. 검은 선에서 나온 것을 자, 그러면 검은색에서 나온 걸 여기도 그냥 전기를 따로 옆에다 연결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게 나온 곳이 여기 A1에다 연결할게요. A1에다 연결을 하고 여기서 나온 여기 그 L에서 나온 것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L에서 나온 걸 코일에 전자접촉기 코일 히터에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해서 열동용 부하 계전기를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동작을 할 거예요. 동작을 할 텐데 우리가 아까 그저 열전대가 K타입이다. K타입이라고 해서 여기 또 써 있어요. K타입이면 K타입 2번과 3번에 연결을 해라. 2번과 3번에 2번이 마이너스 그죠? 2번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2번과 3번. 그전에도 이런 거 한번 만들었었는데 어떤 게 진짜 문제인가 이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습이죠. 뭐 연습을 하는 거고. 자, 지금 여기까지는 전원 조작하는 것까지는 맞췄지만 이게 마그네트가 동작을 할 때 진짜 히터 쪽에다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측에는 히터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1차 측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1차 측에. 손이 좀 이상하게 보여서 좀 그러네. 자, 또. 전자접촉기 1차 측에 연결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히팅 라인이 의외로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요거는 잡고 있을게요.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잡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중에는 하나 뭘 만들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도에 맞춰놨어요. 40도에 맞췄는데 조금 더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80도 정도? 자, 80도에 맞춰놨더니 아우트가 지금 출력이 나오고 전자 접촉기가 붙어서 동작을 합니다. 히팅이 된다는 소리죠. 히팅이 되면 실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한번 볼 수도 있어요. 0.67 암페어 정도 나오네요. 0.67. 자, 온오프 방식이니까 이제 전기 끊어질 거예요. 80도가 넘어서 딱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 열전대가 안쪽에 그 히터 밑에 박혀 있다 보니까 계속 열이 올라가요. 이거는 뭐 지금 상태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거 쓸 건가? 써야 되나? 100도가 118도? 9도? 어우, 120도까지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얘가 식어야 돼. 지금 보면 전기는 통하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지는 않지만 자열에 의해서 또 열전대가 그 히터 밑에 바로 끼워져 있어 가지고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열이 떨어진 다음에 또 한번 영상을 소개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온도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82도.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뭐 오차가 있겠지만 어찌됐던 그 온오프 방식이니까 뭐 1도 정도 떨어지면 출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출력이 나오네. 정확히 80도에 나오네. 79도까지 떨어졌다가 80도가 되면 또 끊어지겠죠. 근데 자열에 의해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그네트용으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차가 좀 날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전자 개폐기용을 가지고 SSR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원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진짜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는 끄고, SSR이 지금 단상이 있는데 삼성용으로 할게요. 삼성용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고장난지 고장나지 않은지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접점을 쓰고 있잖아요. 좀 뜨겁고 여기까지 잘 보이네. 자, 접점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접점을 쓰고 있어서 또 전화가 왔네요. 이거 어떡하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그 릴레이 접점이라 이 자체가 또 SSR 자체가 지금 입력이 4V부터 32V 짜리예요. 그러니까 220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24V를 그 온도 컨트롤러에 저걸 이용해 가지고 릴레이 접점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전원은 그대로 연결을 하고 접점을 이용할 거예요. 접점이 자, 플러스로 할 거예요. 플러스. 이건 빼버리고, 자, 접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접점을 이용하는 건 어렵진 않겠죠. 접점을 이용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출력이니까 플러스를 이용하고, SSR 여기 마그네트 코일에 있는 걸 하나를 빼다가 플러스에서 연결해서 온도 컨트롤러에 C접점에 넣는 거죠. C접점에 넣으면 L로 나와서
당연히 SSR에 연결을 하겠죠. SSR에 연결을 할 테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도 히터를 또 연결을 해야 되네. 전자 접촉기에 있는 1차 측에 있는 거 당연히 빼다가 SSR 1차 T라인을 넣을게요. T라인을 넣고 아래 연결된 걸 이쪽에도 아래다 연결하겠습니다. 히터 출력도 빼서 연결을 하고 자, 이것도 좀 이따 살짝 빼고 SSR 2차 측에 연결하는 거죠. 이게 고장난지는 건 모르겠어요. 썼던 것 같은데 고장났을 가능성도 있는데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는 거지. 자, 그 대신에 SSR 마이너스로 연결해야겠죠. 전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네. 케이스가 있어서 딱 고정이 되면 좋은데 고정이 안 돼서 자 일단은 히터 잡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출력을 한번 볼게요. 실제 되는지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네. 자 전기 켜고 SSR로 지금 출력은 나와요. 근데 SSR 전원을 연결 안 해서 자 SSR 출력 나옵니다. 그냥 얘는 다리 역할만 하는 거죠. 다리 역할만 하고 출력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그네트용을 SSR용으로 쓴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죠? 아까처럼 오차가 얘도 날 거예요. 뭐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지금 SSR이 멀쩡한지는 모르겠어요. 멀쩡한지는 몰라서 제가 전기가 끊어졌을 때 지금 끊어졌어요. 82도 정도 딱 끊어졌으면 여기가 출력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죠. 지금 여기 1차는 뭐 당연히 나올 것이고 1차는 214V 나와요. 2차는 안 나옵니다. 2차가 지금 1.2V 정도 나오니까 정상이네요. 근데 아까보다 더 올라갔는데 마그네트 타입보다 더 올라갔어. 자 그러면 진짜 출력이 나오는지 지금 뭐 13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 전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류 안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온도 편차가 좀 많이 날 수는 있어요. 왜 히터 밑에다 바로 열전대를 넣어놨기 때문에 온도 편차는 날 수 있지만 마그네트용으로 쓰던 것을 SSR용으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좀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그네트용이라 SSR용을 쓸 거예요. SSR용의 온도 컨트롤러를 써서 이제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건데 밝혀졌으니까 SSR용을 써서 전자 접촉기의 동작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걔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거 보시면 여기도 좀 이따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좀 현상이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한번 그거는 열이 떨어진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좀 더 떨어져 선풍기를 틀어서 조금 식혔는데도 안 떨어지네요. 여기서부터는 잘 또. 자 떨어질 때 정도 되면 자 지금부터 출력이 그죠? 출력이 나왔어요.
출력이 나왔으면 정확하게 맞추려고 얘가 출력을 몇 번에 끊어서 보내요. PID 제어 방식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그네토 방식이라 그렇지 못하는 거죠. 마그네토 방식을 SSR 방식으로 썼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SSR용을 가지고 마그네트를 동작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어차피 SSR이면 SSR에 잘 될 테니까 SSR은 굳이 하지 않고 전자 접촉기를 쓸 거예요. 근데 전자 접촉기를 쓸 때 전자 접촉기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출력이 12V로 나와요. 12V로 나오니까 전자 접촉기를 쓸 수 없어. 원래는 전자 접촉기를 쓸 수 없지만 저는 전자 접촉기에 출력을 줄 때 단상용 SSR을 이용해서 코일에다가 전기를 이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기를 해체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SSR용으로 한번 전자 접촉기를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은 똑같겠죠. 여기 보시면 전원이 1번과 6번이에요. 제일 위에 한영덕스 그죠? DX4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SR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작아 보인다. 이상하다. 감자가 좀 작아 보이네요. 여기가 하나는 작고 한쪽은 크고 없어가지고 했던 건가? 자, 이렇게 하나 놓고 검정색 놓고 자, 회색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전원. 그 다음에 얘가 가장 문제네. 얘가 고정이 안 되는 게 가장 문제네. 여기 보시면 열전대는 위에가 플러스, 7번이 플러스, 9번이 마이너스. 7번이 플러스, 위가 플러스. K타입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오죠. 연결하는데 굉장히 쉬운데, 얘가 이제 SSR용이잖아요. 출력이 SSR용이기 때문에 지금 4번과 5번으로 4번이 플러스 5번이 마이너스로 12V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2V 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전자 접촉기를 동작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뭐 좀 낡아 보이긴 해도 이걸 달 거예요. SSR 얘를 달아서 여기에 접점을 이용해서 전자 접촉기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출력을 볼게요. 여기서 보면 4번이 그죠? 플러스 4번이 플러스 4번이 12V 플러스예요. 12V 플러스가 여기 뭐 색깔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색깔 구분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SSR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넣고 자, 마이너스는 여기 좀 기네. 자, 플러스겠다. 자, 마이너스는 5번에 쓰고 그러면 출력이 나와서 SSR을 동작을 시킨다는 거죠. SSR을 동작을 시키면 SSR을 만약에 동작을 시키면 SSR의 위에 있는 접점이 얘를 동작을 시키면 되는 거죠. 예, 전자 접촉기를 동작을 시켜야 되니까 첫 번째는 자, 뭐 A1이나 A2에 미리 하나가 저는 N선을 넣어 놓겠습니다. N선을 살짝 애매한데 N선을 넣어 놓고
R은 SSR 이게 일하다 보면 부품이 없거나 그러면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임기응변으로 해서 이게 가장 그 스킬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번거롭긴 하지만 그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이렇게라도 동작을 시켜서 뭐 다른 그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연결했습니다. 연결 다 했고, 자, 전기를 넣을게요. 전원을. 지금 SSR이 출력이 나와요. 그저기 불빛이 살짝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나옵니다. 그죠? 얘가 출력이 나오니까 지금 90도에다 맞춰놨어요. 얘는. 그때 전자접촉기도 동작을 하고 히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히팅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 전류치를 측정해 보는 거죠. 전류치가 0.77A가 나와요. 0.77A가 지금 나오고 있다. 전류를 잴 때는 두 가닥을 재면 안 돼요. 한 가닥씩. 이쪽을 재던 다른 쪽을 재던 한 가닥. 이쪽은 0.92A가 나와요. 아, 지금 자, 출력이 나오고 있어요. 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고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SSR용이지만 전자접촉기를 써서 열을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 이따가 그 설정되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상한치, 하한치, 이런 기준. 그때 마그네트가 동작하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기를 잠깐 껐다가 열이 식혀지면 다시 한번 켤게요. 예전에 만들어 놨던 이 단파축 충전기로 지금 잘 돌질 않네. 또 열을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좀 잘 떨어지네. 근데 이렇게 힘이 약하지? 잘 안 돌아가는 게 배터리가 없나 본데? 충전하는 게 없나 보네요. 자, 다른 또 제가 핸드폰 충전기가 있으니까 제가 충전기를 하도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그래도 약하네. 얘가 좀 별로 좋진 않네. 마음에 안 들어. 살짝 아쉽네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92도, 90도까지 떨어졌어요. 좀 있으면 이제 전자접촉. 자, 이때 딱딱 계속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지금 이제 89도까지 떨어져서 이제 열을 올리고 있어요. 아우트로 나와서. 이때 지금쯤 얘가 그죠? 계속 이런 반복적인 그 출력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오래 쓸 수 없다. 전자접촉기는 접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접점이라는 게 있어서 전에도 제가 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찍었던 적이 있는데, 전자접촉기에 보면 이 속에 이게 접점이 이것도 하나 날라갔어 벌써. 얘가 반복적인 동작을 한다는 거죠.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서 접점이 그것도 하나가 날라가 버렸잖아요. 스파크, 카본 이런 게 끼어서 끄름 같은 게 끼어가지고 고장이 빨리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SSR용이면 SSR을 써야 된다. 그죠? 근데 전자접촉기용이야, 릴레이용이야, 그럴 때는 SSR을 써도 된다. 출력의 전압만 맞으면. 그래서 오늘은 출력의 전압만 맞으면 사용이 가능한 것도. 지금 보니까 SSR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온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 아까는 뭐 130도까지 올라갔는데 중간에 빨리 끊어버리니까 얘가 그렇게 높게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어요. 한 번만 더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열이 더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더 볼게요. 다시 한번 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92도.
91도 이제 전자 접촉기가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죠? 반복적인 거 이럴 때 그러니까 소모적으로 볼 때는 전자 접촉기의 접점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전용인 SSR용 전용이면은 전용을 쓰는 게 좋다. SSR용으로 전자 접촉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지 그 전자 접촉기용인데 SSR로 사용을 하겠다.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